피해자는 가만히 있으면 곧 가해자가 돼버립니다. 무슨 소리냐고요? 한마디로 평소에 괴롭혀도 안 짖던 수단 강아지가 어느 날 못 참고 손을 물면은 이게 평소에 시끄럽게 짖어대던 동네 미친 개보다 똥개보다 더 괘씸하고 열받는다 이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어른이나 애나 결국 자기 입장에서밖에 생각을 못해요. 뭐 흔히 이야기하죠. 말싸움 할 때. 뭐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라고. 아니에요. 남의 입장을 생각할 만큼 배려 깊은 사람이라면 애초에 당신한테 그런 짓을 하지 않습니다. 뭐 저의 사례를 예를 들자면은 다들 아시죠? 저 치과 치료 받다가 얼굴 비정형 안면통 생긴 거. 처음에 치과 쪽에서 이제 인레이, 이 충치 보철 치료를 해줬는데 이게 자기들이 본뜨기를 잘못해가지고 리메이크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똑똑한 환자였으면은 이때부터 아니 왜 치료를 두 번 하게 하냐, 바빠 죽겠는데 또 시간 내서 오라는 거냐, 두 번 치료받으면 아프다 이러면서 클레임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미 그때부터 환불 처리나 보상 처리가 갈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전 그냥 얌전히 있었습니다. 근데 기껏 그렇게 두 번 했던 게 또 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교합이 높이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참 씨부레 리메이크 한 것도 교합이 안 맞으니까 이빨이 어느 한쪽에만 힘이 쏠려가지고 이빨이 막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이빨이 부어질 정도로 힘이 쏠리는 거야 한쪽만. 아니 당장 하루도 못 버티겠는데 근데 하필 그때가 2025년 1월 말 설 연휴였던 거죠. 그래가지고 치과를 못 갔어요 일주일 동안. 그래서 일주일 참았습니다. 예, 부들부들 이빨 부어질 것 같은 걸 참으면서 일부러 쿠팡 올센터 알바 신청했어요 그때. 왜? 집에 있으면 가만히 멍 때리고 있으면은 입이 부어질까봐, 이빨이 깨질까 무서울 정도 힘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쿠팡 올센터 가가지고 정신없이 일하면은 안 그럴 것 같아가지고 일부러 갔어요 쿠팡 올센터를. 그래서 설 연휴가 끝나자마자 바로 치과 가가지고 다시 교합 조정을 해달라고 했는데 치과 의사가 씨부레 그래도 안 맞는 거예요. 두 번 가가지고 했는데도 또 안 맞아요. 세 번 가가지고 다른 선생님을 바뀌니까 그때서야 맞는 거야. 근데 이미 그때 2주, 3주 시간이 흘러가지고 그때부터 이미 안면에 문제가 생긴 거지. 예, 그때부터 이쪽 주변 치아가 끊임없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치통이 생겼어요. 이미 그때부터 이제 비정형 안면통 증상이 온 거죠. 계속 치과에 가가지고 따졌지만은 뭐 검사를 맡아도 이상 없다, 그냥 가라. 이상 없어요, 그냥 가라. 이상 없습니다, 그냥 가세요 이러더라고. 근데 오히려 화를 내는 거야. 내가 피해자인데도 치료가 잘 안 됐는데도. 그리고 그 중에 한 치아는 지금 발치까지 해버렸어요. 뽑았습니다. 결국 대학병원까지 갔는데 거기서 결국 비정형 안면통 진단을 받게 됐습니다. 너무 분해가지고 뒤늦게 치과 가서 따지니까 치과 쪽에서는 오히려 아니 왜 이게 우리 탓이냐고, 우리는 문제 없이 했다고 하면서 오히려 나를 억지 부리는 이상한 환자처럼 취급을 하는 거예요. 직원들도 맨날 오니까 이상하게 보고 불친절해지고 가면 갈수록. 원래 비정형 안면통 같은 이런 신경통이 원래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어려운 탓도 있기도 해요. 하지만은 계속 찾아오니까 뭐 본체 만체도 안 하고 이상하게 보는 카운터 직원 하며 우리 탓이 아니다, 응? 대체 원하는 게 뭐냐? 라는 그 원장의 태도에 아무 말도 못하고 어버버 거의 다 나갔다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피해자인데도. 오히려 받는 태도는 사과나 미안함이 아니고 오히려 행패 부리고 귀찮게 구는 그런 가해자처럼 돼버린 거지 역으로. 이게 왜 그런 거냐고요? 따지는 것도 타이밍이 있어요. 응? 따지고 화내고 항의하는 것도 다 타이밍이 있다고. 이미 처음에 이상함을 느꼈을 때부터 그때부터 강하게 항의를 했어야 되는 건데 계속 돈을 찾아오면서 돈 지불만 하니까
치과 쪽에서는 어떻게 보겠어요? 아니, 치가 알아서 돈을 찾아오는데, 찍소리도 안 하고 있는데, 아무 일 너무 없구만. 근데 갑자기 뒤늦게 와가지고 지랄이냐. 이럴 거 아니에요. 아니, 그냥 쇼핑몰에서도 교환 화물 처리 기간이 있겠냐고. 그 기간 넘어가지고 항의를 하면은, 아무리 불량품을 받은 피해자여도, 이제는 영업방해하는 진상 블랙리스트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본인이 바보같이 착하고 소심하고 아니면 사회 경험이 부족해가지고 어 참다 결국 소심한 폭발을 뭐 하겠지만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는 어쩌겠어 사람들이. 아니 평소에 고분고분하던 강아지 새끼가 왜 이제 가지고 짖냐, 왜 이제 와서 물어 하면서 알고 보니까 너 나쁜 놈이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분명 내가 피해자인데도 오히려 주변에서는 내가 알고 보니까 너가 나쁜 놈이었네 이런다고. 예전에 뭐 성추행 성범죄들 있잖아요. 여성 성범죄 피해자들. 근데 워낙 과거에는 여성들 차별이 심하고 여성들이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시대였으니까 여성이 성범죄를 당했는데도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가해자 남자를 뭐 조지는 게 아니라 피해당한 여자 보고 니 탓이라고 여기서 나가라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런 거였지. 자기 권리나 자기 주장을 펼치지 않는 것도 이렇게 나중엔 죄가 돼버립니다. 내가 소심해서든 아니면 상대방 가해자 입장까지도 내가 배려를 해서든 아니면 이럴 땐 어떻게 따지고 어떻게 항의를 하고 이럴 때는 사회 경험이 부족해서든 간에 결국에는 적절한 시기에 자기 권리, 자기 주장을 펼치지 않으면은 당신은 그 죄로 피해자에서 가해자가 되는 겁니다. 결론은 자기 주장은 그때그때 반드시 하시고 타인만 배려하다가 본인 입장은 뭐였는지 이제는 본인도 흐지부지 헷갈리는 그런 생각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싸우면은 그래도 화해를 하거나 사과를 받아낼 수도 있지만은 가만히만 있으면은 그냥 언제부턴가 이제는 내가 돌멩이를 맞는다고.